네, 여러분 월요일마다 기다리시는 이정구 실장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성훈입니다. 네. 월요일입니다. 네, 제가 논평을 하다가 목이 좀 갈라져서 목이 갈라졌을 때는요, 오미자 최고입니다. 오미자 한잔 하겠습니다. 예, 같이 드시죠. 저도 먹겠습니다. 5가지 마시죠. 예. 확실히 잘합니다. 사실 저 오늘 이정구 실장께서 준비하신 네. 이슈 체크 첫 번째가 이 혈세 도둑들인데,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칼럼하면서 정경희 네. 의원의 이 기자회견 내용을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네, 아주 아마 총망라. 내용이 좀 중복될 것 같은데, 예. 그래도 우리 이정권 실장이 보시는 이 혈세 도둑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3가지입니다. 네. 이미 지난주에 제가 지금 새만금 잼버리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예. 오늘은 제가 갖고 있었던 의문이 다 풀렸습니다. 어. 제가 정말 이해가 안 갔던 게 네. 바로 그 김관영이 네. 지금 이 세계 스카우트 연맹에 조감도가 있었어요. 네. 조감도를 내갖고 우리 이렇게 만들겠다. 근데 그 조감도에 보면 나무가 뭐 울창하고 뭐 텐트가 빅 텐트가 있고요. 그게 이제 그 미국의 그 버지니아에서 했던 그 잼버리와 비슷한 정말 아름다운 그런 모양새를 그려놨더라고요. 그렇게 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새만금을. 예. 그럼요. 근데 제가 정말 분노한 건 뭐냐면 아예 안 되는 땅에다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알고 있었죠.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진짜 이 김관영이나 혹은 저는 전북도민이 문제가 아니라 전북도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 지자체의 문제입니다. 예. 지금 이자들은 지금도 속으로는 웃고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하. 화가 나요. 왜냐하면 예. 소원이 다 풀어졌거든요. 예. 일단 매립 땅이 남아요. 그렇지. 예. 진흙 땅이라도 매립은 진흙 했으니까. 땅이 남아요. 그 다음에 고속도로 남고 항만 남고 그다음에 공항이 남아요. 그럼 성공한 거예요. 그건 이미 사업에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서 돈 중단도 들어오고 안 돼. 안 돼요. 돈도 나오고. 근데 이자들이 더 분노를 하는 건 뭔지 아세요? 네. 자, 저는 진짜 그 새만금에 한다고 그래서 네. 새만금 매립한 땅에 하는 줄 알았어요. 그 5년만 있으면 연분이 빠진대요. 10년이 넘었잖아요. 13년이 그렇죠. 됐잖아요. 예. 그러면 기존에 2010년도부터 매립한 땅에서는 할 수 있어요. 나무도 심을 수 있고 아름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자들이 2020년에 새롭게 매립을 해요. 그러니까. 2년 남겨놓고 새롭게 매립을 한 거예요. 땅에. 네. 거기 나무 심어봤자 안 됩니다. 연분이 안 빠져요. 근데 나무 심겠다고 돈을 얼마나 지금 뺏어간지 아세요? 얼마 갔어? 어마어마하게 뺏어갑니다. 뭐 지금 이제 10억 단위예요. 그게 뭐 3차례에 걸쳐서 나무 심겠다라고 돈을 계속 타내가고. 그 나무 불쌍하지. 연분에 심으면. 그렇죠. 예.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자들은 아예 나무도 심을 수 없는 그런 땅에다가 매립해서 해놓고서 지금 잼버리를 하겠다라고 했다. 아까 정론현님에서 말씀하셨지만 네. 잼버리를 위한 새만금이 아니라 새만금을 위한 잼버리였다. 잼버리를 그냥 이용했다라는 거고요. 네. 저는 두 번째가 전주 MBC와 전북 도민일보와 전북의 소리가 참 괜찮은 언론들이더라고요. 나 MBC를 전주 MBC는 다시 봤어요. 왜냐하면 기사들을 계속 보는데 그 문제 진짜 오랫동안 제기를 해요. 아, 그래요? 예. 아니 6월 달 기사예요. 올해 6월 달에 전주 MBC가 뭐라고 그러냐면 말이 안 된다. 어떻게 농지냐. 예. 야마구치현은 아예 그 야마구치현은 다 매립을 해. 그 땅을 다 샀어요. 그 2015년에 15년에 한 거 다 사갖고 제대로 야영장을 만들 수 있도록 조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샀으니까 자기네 땅이니까. 그렇죠, 자기네 마음대로 땅이니까. 조성을 했어요. 그렇죠. 이자들은 전주 MBC에 따르면 아예 농지로 해서 매립을 해갖고 네. 농지 기금을 타내려고. 그래서 농지 기금을 1,000억 원 이상 또 타냅니다. 예. 그걸 또 이낙연은 마치 방법인 것처럼 그 편법을 동원한 거를 아예 공개적으로 이거 농지 매립이라도 해서 농지 기금이라도 타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나중에 다시 관광지구로 바꿔라.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농지는 뭐죠? 논과 밭입니다. 논과 밭은 뭐죠? 물을 가둬놓는 곳이에요. 그렇죠. 물을 빼내는 가둬야 곳이 아니에요. 벼를 심지. 예. 농지가 물을 가둬두는 곳인데 그 농지에 야영장을 만든다니
서로 그러니까 서로 언행 일치가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물 가둬놓은 논에다가 텐트 치고 지내라는 그렇죠. 얘기였어요. 야영지는 뭐죠? 물을 빼내야 되는 곳이고 예. 논은 물을 가둬놓는 곳인데 예. 그래서 농지를 만들어갖고 농지기금 타내놓고 거기다가 야영장 만드니 전주 MBC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말이 되느냐 도대체. 그걸 또 돌려줘야 되는 땅이니까 제대로 네. 저기 수로도 제대로 못 만들고 네. 그 높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못 만들고 그러면서 전북도민일보와 전북의 소리와 뭐 이런 쪽에서 그때 당시 4월 달인가부터 무주로 가라. 도저히 안 된다. 아하, 몇 예. 개월밖에 안 남았지만 어. 이거 무주로 하면 무주는 태권도 대회도 열고 그렇지. 거기에 이미 기반 산도 시설이 있고, 다 있지. 기반 시설이 예. 있어요. 예. 거기에 또 산 야영을 할 수 있는 아하. 녹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주로 해라. 지금이라도 늦지 아니, 않다. 솔직히 예. 이 실장님, 예. 우리가 세계대 뭐 올림픽도 치르고 월드컵도 치르고 다 해봤어요. 고성도 치러보고 아니 잼버리. 그 고성도 치러봤고 아니 이 잼버리 대회 한 4만 명 와서 한 열흘 정도 야영하고 가는 건데 아니, 이거를 못 치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단 몇 달만 시간을 줘도. 근데 예? 이자들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말씀하셨지만 분노라는 게 뭐냐면 안 되는 걸 뻔히 알면서 그대로 그냥 간 거예요. 끝까지. 돈은 돈대로 타내고 안 되는 네. 걸 빤히 알면서. 예. 그러니까 저는 김윤덕이라는 자가 진짜 나쁜 자인데 예. 왜냐하면 자 이자는 저기요. 그 유명한 전북연맹 아시죠? 예. 그 저기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지르면서 제일 먼저 태용해 지금도 버린. 무슨 단식 투쟁한다고 거기서 남아 있는 그 전북연맹의 예. 전북연맹장이에요. 그 김윤덕이라는 자가 왜 조직위원장이 된지 아세요? 시의원일 때 전북연맹장을 했어요. 스카우트 연맹. 그래요. 예예. 그리고 국회의원이 됐어요. 정말 파렴치하다. 예, 그 자가 지금까지 숨죽이고 있었어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예. 아니 공동 조직위원장 5명 중에 뭐 무슨 뭐 장관, 여가부 장관, 문체부 장관, 뭐 행안부 장관만 뭐 전부 지금 현장에서 난타를 했는데 상주하고 막 다 또 가갖고 수습했지. 근데 김윤덕은 어디 갔는지 얼굴도 안 비췄어요 지금까지. 예. 그러던 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음. 일단 사과는 했지만 그 다음에 한다는 말이 뭐냐면 아니 왜 이걸 감사를 하느냐 하면서 국정조사를 해달라라고 얘기해요. 무슨 소리냐면 네. 이거 탁탁 털면 큰일 난다. 털지 말고 그냥 정치적 공방으로 하자. 야당이 주장하는 국정조사, 그러니까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정조사로 덮자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네. 김윤덕이라는 자부터 사실은 이 모든 야. 책임의 가장 중심에 선 자다. 그래요. 야. 라는 겁니다. 그렇게 파렴치한 수가 있나? 알겠어요. 뭐 지금 뭐 현안 뭐 세세하게 들어가 보면 정말 끝이 없습니다. 네. 예, 끝이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아니 뭐 이를테면은 뭐 70%를 수의 계약을 했다. 그 네네. 직원들끼리 다 짬짬이로 나눠 먹으려고 했다. 이건 이제 이해가 되잖아요. 네네. 나쁜 짓인데 이해는 되잖아. 그런 예들이 있었고 그런데 또 아니 이것들이 왜 예산을 따놓고 쓰지를 않았을까요? 근데 그건 정말 이해가 안 돼. 그렇죠. 39%뭐 예, 집행률이 영인해도 있어요. 영인해도 했다. 아니 왜 예산을 따내면 뭔가 쓰려고 하는 거 아니야? 자기들끼리 나눠 먹으려고 하더라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안 썼지? 자기네들이 감당이 안 되는 돈을 계속 달라고 한 거예요. 계속 이렇게 달라고 저렇게 달라고 하고 그것이 중첩됐더라도 뭐가 문제냐면 예. 정부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정부도 예. 새만금에 대해서 시비를 걸 수가 없는 분위기 있죠. 뭐 또 그게 있어 일종의 성역처럼. 성역처럼 새만금 그러면 아우 저거 참 뭐 그거 정밀 검사했다가는 전북이 또 들고 일어나 갖고 우리 새만금 무슨 뭐 이런 분위기가 전라북도 되거든요. 표심 어쩌고 저쩌고. 네네. 자 솔직히 제가 또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네. 지금 이게 두 번째예요. 음. 전라도 그러니까 호남이 국제 행사 치른 실패한 두 번째예요. 첫 번째 뭔지 아세요? 그 F1? F1 영암에서 말도 안 되는 거였어요. 영암에서 예. 세계 3대 스포츠잖아요. 사실 우리나라는 포뮬러를 잘 모르지만 유럽 같은 경우는 정말 뭐 무슨 프리미어 리그보다 훨씬 더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금과 똑같아요. 재판입니다. 이 프레젠버리 말씀하셨잖아요. 네. 프레젠버리만 제대로 했으면 그게 원래 연습이잖아요. 네, 네. 근데 F1 포뮬러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그렇게 어마어마한 시설을 좀 갖춰놨으면 자동차 한번 갔어야지. 한 번이라도 그 도로 그 주행해봤어야지. 주행 못하고 그대로 그냥 해버려요. 경주를. 예, F1 말씀하시니까 예. 제가 90년대 초에
그 F3 대회를 직접 좀 들여다본 적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 월드컵이 그 스포츠 마케팅 시장에서 제일 큰 게 월드컵입니다. 예. 그다음이 올림픽. 올림픽. 예. 그다음이 세계 육상 대회. 육상 대회. 그리고 네 번째가 F1이라고 보통 네.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F1은 사실은 그 직접적인 스포츠 마케팅 시장은 그럴지 몰라도 네, 네. 우리 첨단 산업과 연관되는 네.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230km에서 300km 가까이 나가는 차들이 경주를 하게 만들려면 네. 정말 정밀 부품에 그 소재 하나하나가 예. 최첨단이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왜 우리가 F3 대회를 처음에 창원에서 유치했냐면 네. 창원이 기계공단이 있어서 네, 그래요. 네. 창원 기계공단과 F3 대회를 됐고. 결합해서 시너지를 만들어내려고 창원에서 F3를 먼저 한 거거든요. 네. F3는 말하자면 마이너리그예요. 예, 예. 그런데 전남 영암이 그보다도 더 훨씬 급이 높은 메이저 대회인 F1을 느닷없이 유치한 거야. 네, 네. 이게 그냥 자동차 무슨 저 전자게임 같은 자동차 경주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지만 네. 원래 그 F1, F3가 갖는 이 산업 연관성들을 다 감안해서 국가적인 행사를 치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암이 실패할 수밖에 없죠. 네. 그 결과적으로는 7년, 그러니까 7회를 하기로 네. 계약을 맺었다가 4회를 하고 도저히 영암에서 못한다 그러고 네. 계약이 완전히 끝나버렸는데 네. 저는 이겁니다. 전남과 전북 그 도가 지금 주최한 행사들이 왜 이렇게 됐나? 딱 뭐가 떠오르냐면 네. 광주에 쇼핑몰이 없다. 이거랑 연결이 됩니다. 광주에 쇼핑몰이 없는데 쇼핑몰이 없다고 그때 국민의힘이 봐라 이렇게 낙후됐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재명이 이렇게 얘기해요. 네. 광주의 쇼핑몰 5.18 정신에 어긋난다. 아니 광주에 쇼핑몰 만드는 거와 5.18 정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야말로 민주당이 호남을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냥 예. 그렇게 끌어들여 갖고 지금 저는 전북도민들이 전남도민과 전북도민들이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네. 자 도의회 지사 모두 다 수십 년을 몰빵해서 네. 지금까지 이런 결과가 나온다. 서로 견제하게 하라. 그렇죠. 그래서 건강하게 바뀌어야 된다. 네. 지금 저는 이 새만금이 나타나는 게 그렇다. 전북도민들의 꿈이라고 해서 무조건 거기에 대해서 돈 빼먹고 해갖고 뭐 저기 그럴듯한 공항 하나 만들어준다고 저 전북도민의 꿈이 완성되는 게 그러니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아까 우리 전북의 그 언론들이 문제를 제기했다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제가 아까 F1 영암 대회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거 아닌데 하면서도 반대를 하면 지역주의가 그렇죠. 어떻게 튈까봐 이게 걱정이 돼서 반대를 못했어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새만금도 좀 그런 거거든요. 이거 그럼요. 아닌데 싶으면서도 야 그거 아니잖아라고 하는 순간 이 전북 민심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적어도 좀 제정신 갖고 상식 갖고 있는 호남인들이 먼저 이런 문제를 제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잼버리 대회 관련해서 그 호남 언론들이 담은 며칠이라도 눈 똑바로 뜨고 문제를 제기해 온 것은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예, 그리고요 지금 뭐 민주당이 막 뭐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는데 네. 댓글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음. 지역 언론 댓글 한번 보시죠. 지역 언론들도 다 댓글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창피하다. 전북도민들이 댓글을 네, 다는데 전북도민의 마음은 정말 상처를 받은 거예요. 왜? 네. 새만금이 좋은 이미지로 남아야 되는데 예. 모든 세계인들과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번에야말로 왜냐하면 새만금은 상처가 많았어요 지금까지. 예. 그런데 그것을 도리어 완전히 망쳐버린 것이 전북도다. 예. 나는 전북도민으로서 정말 부끄럽다라는 댓글이 이어지고 있어요. 전북도민은 아는 거죠. 저들이 어떻게 해왔는지. 그러니까. 그 아까 광주 쇼핑몰도 이게 쇼핑몰이 아니고 그러니까 종합 문화몰이잖아요. 네네, 요즘은. 복합 쇼핑몰. 네, 그래서 복합이라는 이거 단어를 쓰는데 그거 윤석열 대통령이 그 대선 때 그 공약했어요. 예. 그리고 그 공약을 사실은 광주의 청년들이 그 열광을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호남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좀 목소리를 제대로 내줘야 돼요. 이제는. 그렇습니다. 예? 그 호남의 내부 목소리가 외부와 손을 잡아야 시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이걸 자칫해서
바깥에서 뭐라고 하는 순간 저 정복주사파들이 수십 년간 울고 먹은 네. 그 지역주의 프레임을 딱 갖고 오면 네. 이게 제대로 세게 밀고 가기가 어렵거든. 그렇죠. 예. 전북도가 재정 자립도가 낮다. 전북도에 뭐 해준 게 있느냐. 네. 뭐 이런 식의 어떤 프레임으로 대받아치면서 공격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예. 자, 하여튼 이 문제는 이번에 정말 성역 없이 좀 제대로 좀 파헤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판사 있잖아요. 그 네. 정진석한테 그 검찰은 500만 원 구형을 했는데 네. 올려치기도 아주 심하게 올려치기 했어요. 네. 징역형을 때린 거야. 그렇죠. 예, 이 예, 판사가 도대체 어떤 자인지 너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네. 예. 이 자는 뭐 한양 법대를 나오고 네. 근데 사실 그거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법관은 뭐로 말하죠? 판결로 말하죠. 판결로 말하는 거죠. 판결로 말하잖아요. 예. 판결로 말한다는 건 뭐죠? 누구 판사가 이렇게 했다 판결을 예. 그게 남는 거잖아요. 예. 내 이름으로 판결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떳떳해야 예. 되죠. 예. 비판을 받더라도 나는 이 판결로서 말한다. 예. 그 다음에 정치적인 언어 얘기 안 하더라도 예. 영원히 그것은 오욕이 되든 아니면 음. 명판결이 되든 자기 책임이잖아요. 예. 그럼 자기 이름 남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법조인 대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법률신문이 데이터베이스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예. 굉장히 오랫동안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누구나 다 거기에 예. 들어가서 누구 그러면 뭐 변호사, 검사, 판사 모든 정보가 다 나옵니다. 물론 공개될 수 있는 네. 그런 나옵니다. 근데 이자가 4월 달에 법조인대관에서 삭제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삭제를 한 거예요. 자기 정보를.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판사가 이렇게 판결을 하고 언론들도 그렇고 다 법조인 대관 들어가고 네. 아, 누구야? 저한테 누구냐고 물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예. 누구야? 그러고 찾아봤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제일 먼저 단독으로 이 판사는 그걸 등재를 내렸다, 삭제를 했다 요청을 해서. 네, 중앙지법이 더 웃겨요. 근데 중앙지법이 지금 이것을 쉴드를 쳐줍니다. 네. 아니 저는 이 말은 뭐 동의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법관의 판결과 관련돼서 법관의 어떤 그 시시비비 전력을 시시비비하는 것은 옳지 않다. 뭐 이런 문장으로 시작이 돼요. 네. 뭐 그건 원론적인 거니까 그렇다 쳐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이 등재를 삭제한 건 본인이 요구하지 않았어도 예를 들어서 이 법률신문이 삭제할 수도 있는 것이고 네. 두 번째는 4월 달에 했으므로 지금 벌써 9월 달 아니냐. 네. 그 직전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해요. 자, 그래 조선일보가 다시 그 팩트 체크를 합니다. 네. 자, 당시에는 5월 달에 판결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판결 한 달 전에 없앤 거예요. 근데 이게 연기가 된 거예요. 아하. 예. 그러니까 중앙지법은 그 사실을 그냥 숨겨버린 거죠. 그 직전이라는 것은. 그러면 이자는 맞아면 예단을 이미 했네. 이거 때려야 돼. 그런데 때리고 난 다음에 이것도 내가 공격받을 텐데 야 그러면은 공격의 그 소재가 될 수도 있는 내 관련 기록은 미리 삭제해야 되겠다. 이렇게 움직였다 이 말이군요. 예.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삭제를 요구했다라는 것도 다시 재확인해서 팩트 체크를 했고요. 이 시장에 이런 경우를 치밀하다고 해야 됩니까? 잔대가리 자결이라고 해야 됩니까? 자폭이죠. 아니 뻔히 아니 요즘 만인 환실이에 만인 환실이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주 드러날 수 없는 어떤 정보가 아니라면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시대예요. 그리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판결이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면 네. 그럼 판결을 하지 말았어야죠. 왜냐하면 자기의 정보도 삭제할 정도로 이게 판결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 어떤 쪽으로 치우치고. 그런데 지금 그래도 네티즌들이 그리고 우리 많은 시민들이 많이 찾아냈어요. 이자는 민노 당원이고 고등학교 때 민노 당원이고 이자가 쓴 그 블로그의 글들이 그대로 살아 있어요. 고등학교 때 쓴 것부터 시작을 해갖고 그러면 뭐 노무현과 관련돼서 노무현의 죽음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노무현이 왜 돈 받은 거 있잖아요. 그 돈과 그걸 아예 적실했더만요. 그 사건이잖아요. 지금 이 사건이. 근데 한나라당을 욕을 하면서 한나라당에 아예 증오감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나라당이 돈 받은 건 어떻게 된 거냐. 그걸 비유를 하면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식의 당시 민주당이 주장했던 걸 그대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 글들이 있고요. 아니 이자가 판사라고요? 네?
판사? 아, 네, 판사 맞습니다. 무슨 저 사법 시험인지 뭔지를 하여튼 그 통과한 거 아니에요? 네, 네. 그 사법 시험이나 변호사 자격 시험 뭐 거기는 상식 같은 과목은 없나요? 제가 사실 안 봐서. 아니면 참, 여기 예. 저 면접도 있고 그럴 텐데 정상적이냐 아니냐 사고 방식이 그렇죠. 이런 거 보는 거 아니에요? 상식이 없는 판결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법조문대로 한다면 AI에 맡겨야죠. 하지만 상식이라는 건 그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컨센서스거든요. 네. 예. 공감할 수 있는 기준이잖아요. 네. 그 상식의 기준으로 하지 아니한 판결은 있을 수가 없죠.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네. 패친이 딱 나와요. 왜 패친이라고 해서 페북 친구, 팔로우하는 네. 그런 예. 친구들이 김용민, 황교익 딱 수준이 드러났죠. 제가 그러네. 사람을 놓고 수준 운운해서 죄송합니다만 뭐 3M 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딱 생각이 나서 얘기합니다. 황교익 그럼 뭐 아시잖아요. 그야말로 예. 유유상종이네. 네. 그다음에 최강욱, 뭐 주진우 이런 사람을 팔로우하는데 야, 어떻게 그거 골라서 딱 그렇게 고르기도 쉽지 않은데. 아, 그렇죠. 그런데 어. 더 놀란 건 있습니다. 더 놀란 게 네. 이자가 팔로우한 사람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자를 팔로우한 사람이 있어요. 이자가 이 팔로우한 판사를? 사람이 아니라 어. 이 판사를 팔로우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누구예요? 이재명이에요. 와,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안면 인식 장애라면서요. 사람들이 몰라본다면서요. 없어 뭐 법정에서 그렇다 그러대요. 김문기도 모르잖아요. 네, 모르는 네. 사람이 네. 뭐 어떤 판사를 팔로우를 해요. 와. 아니 근데 물어보면 모른다 그러겠지. 그 팔로우는 어떻게 나 잘못 누른 그 거? 사람 그렇지 잘못 눌렀지. 고양이가 눌렀든지 뭐 개가 고양이는 눌렀든지. 문재인인데. 그러니까 예. 개가 눌렀든지. 그렇군요. 어찌됐든 참. 뭐 제가 그래서 이게- 뭐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 고등학교 때 쓴 글을 봤는데 예. 횡설수설이더라고요. 한마디로 뭐라고 제가 뭐 설명을 못할 정도로 뭐 횡설수설인데 한 가지 딱 결론은 뭐냐면 나르시스트 있죠. 완전히 자기 거울 보고 거울아 누가 제일 잘생겼니? 문재인이네. 아니 그 과잖아요. 과가 딱 그 이재명 문재인 과. 조국이가 심하지. 아 제일 심하죠. 예. 텀블러. 조국이 심하고 예. 또 뭐 최강욱이도 뭐 좀 그런 끼가 좀 있는 것 같고. 예. 뭐 한교익이 뭐 김용희 다 그런 애 보니까. 예. 어? 유시민이도 빠지면 안 되지. 그렇죠. 어. 예. 참네. 알겠습니다. 아이 네네. 참 이제 월요일 월요일 아침부터. 에이 오미자 한 잔. 저기 이게 저 중국에서 네. 이게 우리 총선에 북한과 중국이죠 주로. 네. 예, 선거나 국내 정치에 또 선거에 어떤 형태로든 좀 영향을 주려고 뭐 좀 하잖아요. 네. 최근에 그 SNS를 통해서 뭐 예고살인 이런 것들이 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네네. 이런 부분 관련해서도 뭐 좀 이것들이 뭐 끼어드는 거 아닌가 하는 의혹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일단 좀 걱정이 앞서서요. 네. 의혹이 좀 있어서 사실 이게 정확하게 그러면 중국의 그럼 인터넷 댓글 부대다라고는 할 수는 없어도 네. 최근에 어떤 정황들 그 분위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네. 지난 4일입니다. 당근이라고 아시죠? 왜 중고 장터 네. 예, 당근마켓. 네네. 네. 그 사이트에 해화역 일대에서 칼부림을 할 테니 알아서 피하라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지금은 올리면 바로 잡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최고 기록입니다. 이 사람은 뭐냐면 8초 만에 지워요. 올렸다가 8초 만에 지우는데 그 오전 거의 반나절 만에 바로 잡아내요. 바로 해당 자를. 근데 8초 만에 내려도 잡히는구나 이제. 예. 바로 뭐 거의 반나절 만에 잡았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뭐 수십 명이 이러고 있잖아요. 왜 네. 공무집행 방해죄, 예. 뭐 살인 예비죄로 지금 구속이 됐는데 네. 이자가 중국 국적이란 겁니다. 중국 국적이고 네. 글 올린 적 없다라고 지금 부인하고 있는데 네. 저는 정말 의심이 가는 대목이 있어요. 네. 뭐냐면 이자가 2년 넘게 불법 체류를 하고 있어요.
자, 불법 체류자는 어떤 입장이죠? 결코 자기가 나서면 안 돼요. 자기 나서면 안 되지. 예, 예. 조금이라도 어떤 흔적을 남기면 안 돼요. 그렇지. 예, 이거 예. 감히 이거 못하지. 예, 예. 예. 만약 이것이 자신의 정말 주 그 사업이라면, 사업이 네.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갖고 내가 이것을 하는 게 아니라면 장난으로 한다고 한다면 말이 안 그렇지. 돼요. 불법 체류자가 지가 잡힐 줄 뻔히 알면서 어떻게 장난으로 장난으로 말이 안 자기가 되지. 이렇게 예. 그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엄청나게 많은 그런 그 글이 맘카페 등 커뮤니티에 똑같은 글이 복붙 있죠. 그대로 예. 복사해서 붙인 예. 글이 올라와요. 네. 요새 한국이 너무 흉흉하네요. 신림에서 시작해 이제 살인 예고까지 하네요. 지들이 뭐라도 된 것 마냥 너무 짜증나요. 스프레이라도 챙겨서 다녀야겠어요. 무서워서 뭐 이런 이모티콘. 이 글이 아예 똑같은 글로 어마어마하게 돈 적이 있어요. 그게 경찰이 수사에 들어갑니다. 경찰 그래요? 급히 예. 수사에 들어가고 한 사람이나 또 동일한 집단이 일부러 지금 사회를 불안을 야기시킬 목적이 있는가? 아닌 것처럼 하면서 저렇게 그 하는 거가 더 아주 교활한 거거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이것도 역시 아까 그 조선족 아닙니다. 중국 국적이에요. 중국인과 비슷하게 그런 시선으로 바라볼 그러니까 정황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지금 사람이야. 네. 근데 요새 한국이 너무 흉흉하네요. 그거는 그렇게 안 쓰지. 라고 우리나라가 쓰나요? 쓰든지. 우리 국민들이 예. 쓰는데 그건 우리나라가 쓰든지 세상이 왜 이래. 세상이 너무 흉흉하네요. 그렇지. 이거 가 한국이라고는 되지. 안 쓰지. 요즘 한국이 너무 흉흉하네요라고 표현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중국 측 댓글 부대가 아니냐라고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는 우마오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우마오당이라는 게 마오가 네. 그 모자, 그 털모자인데 오마오. 그러니까 이게 0.5 위안이래요. 이게 약 한 85원 정도인데 이 댓글 하나를 다는 게 가격이 그렇게 준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 하나 댓글 부대, 달아주면, 중국 댓글 부대. 중국 댓글 부대. 예, 예. 그래서 우마오당이라고 아예 이름을 붙여서 활약을 하는 게 4천만 명 가까이 된답니다. 예. 그건 중국에서 네. 하는 사람들. 예, 예, 예. 그리고 또 뭐 우리나라에 뭐 와서 또 뭐 우리나라에 SNS는 국경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 우마오당의 어떤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정보 당국도 수사 중이다라는 기사가 연달아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예. 이게 중국 관련 그 기사는 막 기분이 좀 찜찜해요. 그렇죠. 근데 그러고 보니까 저 시진핑이가 우리 그 단체 관광객 허용한 것도 이게 뭔가 꿍꿍이가 했나 싶기도 하고 갑자기 그러네. 그렇죠. 뭐 네. 저는 일단 첫 번째 드는 생각이 꽃신과 원숭이에요. 또 다시 꽃신을 주는 거죠. 원숭이에게 꽃신을 주면 꽃신 신으면 꽃신을 뺏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마비돼요. 그렇지. 예, 그래서 돈을 억만금을 주고라도 꽃신을 사야 돼요. 맞아요. 예, 예. 지금 또 다시 그렇게 쫙 들어왔다가 또 빠지면서 봐라, 우리가 너네한테 이렇게 영향력이 있다. 네. 그 지금 명동 가면 그나마 중국의 그 요커들이 없는 관계로 예. 다른 그런 그 인도네시아라든지 동남아 포함해서 또는 중동 포함해서 저변이 확대되고 있어요. 예. 시장이. 예. 저는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예. 여행만이 아니라 다른 산업도 맞아요. 중국이 좌우하는 시장을 우리가 독점이라고. 그래서 중국에서 바꾸고. 우리 베트남으로 중심이 확 옮겨졌잖아요. 예, 예. 예. 자꾸 다변화해서 중국의 어떤 그런 그 매달리는 형국의 문재인처럼 그런 식의 어떤 서로 간의 경제적인 어떤 종속 관계를 극복을 그렇죠. 해야 되는 예.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단체 관광 패키지 여행도 중국 상품에는 이제 거의 인기가 없대요. 다 일본 패키지 상품. 예, 예.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예, 예. 동남아 쪽으로 더 많이 가게 된다는 거예요. 중국이 지금 텅텅 비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중국의 지금 8%의 경제 성장률이 2%도 안 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일단 내수가 안 되고 있고 더 중요한 건 관광이 아예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뭐 그건 누가 가겠어요? 우리나라를 포함을 네, 해서 누가 가겠냐고. 뭐 미국, 일본, 한국 네. 주요 그런 그 관광객들이 안 오고 있다. 예. 라는 겁니다. 예. 그 하나 더 데이터를 좀 말씀드릴게 네.
문재인 정부 당시에 불법 체류자가 2배나 늘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중국 불법 체류자가 가장 많다. 지금 전체 그 체류 외국인들의 43%가 중국이거든요. 네. 2위가 너무 차이가 나요. 8%의 베트남이에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중국인들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2016년에 20만 명이었던 불법 체류자가 2021년 기준으로 40만 명으로 딱 문재인 정권 때. 그게 있잖아요. 예. 이 중국의 인해 전술은 뭐 워낙 유명하잖아요. 네. 우리가 6.25 때 엄청 당했죠. 네. 그게 지금도 인해 전술 써요. 네. 원래 저 블라디보스토크 있잖아요. 네네. 거기가 그 중국 땅이었다가 지금 러시아 러시아로. 땅으로 막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어떻게든 저거 다시 가져가야 되는데 하면서 네. 취하고 있는 방법이 중국 사람들을 계속 거기다가 그렇죠. 그 노동자로 내보내는 예,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 러시아도 뭐 머리가 짱구인가? 예, 예. 그러니까 안 받는 거예요. 예, 예. 그 대신에 북한 노동자들을 대신 투입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중국이 안 되니까 에라 그러면 우린 관광 가서 그냥 거기서 내내 그냥 놀려. 그래서 블라디보스토크는 완전 중국 단체 관광객으로 완전 뒤덮였어요. 예. 그게 중국식의 국풍이죠. 예. 중국식 애국주의가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어디 가나 이것들은 인해 전술을 써.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저 문재인이가 워낙 얕보이니까 예. 야 기회가 찬스야. 지금 가. 예. 불법 체류가 2배 급증하고 막 수만 명이 불법 체류자가 생기면 예. 정부 차원에서 심각한 대책이 나와야 되거든. 예. 그럼 문재인이 시진핑 눈치 보느라고 뭐 어떤 조치도 안 취했을 거라고. 그렇죠. 조치가 문제가 아니라 네. 제가 이 기사를 하나 발견하고 네. 정확하게 긋지 못했습니다. 네. 2017년도에요. 평창올림픽 시절에 12월 19일 날 네. 평창올림픽 직전입니다. 네. 문재인이 이렇게 발표해요. 평창 티켓이 안 팔리니까 중국 국민들한테 네. 20만 원어치만 사주시면 무비자로 전부 다 들어오실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아니, 야. 어떻게 주권을 20만 원을 파냐. 근데 또 조건이 또 하나 있어요. 예. 그런데 정상적으로 출국하시면 예. 그거에 고마워서 5년짜리 복수 비자 발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런. 아니 저 문재인 의자가 왜 갑자기 저 새만금에 갑자기 얼굴 디밀어 갖고 또 짜증나게 만드는지 모르겠네. 뭐 사과를 하는데 사과가 아니고 저는 거기에 이거예요. 유치 대통령으로서 사과를 합니다. 유치한 책임밖에 없다는 거예요. 유치한 유치로. 책임이 아니라 유치한 공로지. 어쨌든 네. 저기 시간이 다 돼서요. 이정근 실장님 문재인한테 한마디 하고 끝내죠. 문재인한테요. 네. 잘하고 있습니다. 계속 나와서 큰 목소리로 계속 떠들어야 돼요. 아니, 그래야 실체를 더 잘할 수 있다. 저 문재인 잊혀지면 안 돼요. 문재인이 머리는 진짜인 줄 안다니까 잘하고 있다 그러는 걸. 아마 지금 이정근 실장 요거 저기 딱 여기 보관할 걸. 네. 그리고 따오게 해갖고서 박제해서. 여기저기다 막 퍼날르게 할 것 같은데. 예. 좌파들의 영웅이 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웅 소원입니다, 영웅 대본님. 예. 이슈 체크 이정근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